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진영의 이제 북천가라는 가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북천이라는 건요, 북쪽으로 이제 쫓겨난다, 뭐 유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 가사인데요. 그 유배를 가게 된 내력이라든가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이 과정, 그리고 유배지에서 오히려 또 풍류를 즐깁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품이고요.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물론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김진영 작가의 북천가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실까요? 이 본관의 말을 듣고 이제 칠보산으로 유람을 결정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요. 화자가 자, 본관. 자, 본관이라는 건요, 그 지역 고을의 수령 사또죠. 쉽게 말해서 이 본관이 하는 말이 이곳의 칠보산. 자, 칠보산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인데요. 예, 이거 보세요. 보석 보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고 이제 여겨져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경도에 있는 명산, 명천이죠. 명천 지역에 있는 산이고요. 이 사또가 나에게 하는 말이 이곳 칠보산이라는 곳은 이라고 하면서 칠보산을 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북관. 자, 북관은 이제 함경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명승지라는 거는 경치가 아주 빼어난 명소다. 응? 그래서 금강산과 같이 친다. 그렇죠?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등하다. 응? 비교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칠보산이다라고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네. 칠보산 한번 가서 방수심산. 자, 이제 방수심산이라는 것은 깊은 산을 찾아가서 구경한다는 거군요. 유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명승지에 있는 강과 물을 이제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람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본관이 이제 이 화자 김진영에게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나도 작가입니다. 김진영이면서 시적 화자예요. 역시 좋거니와 나도 오케이다 이거죠. 하지만 의리가 있다. 의리가 뭐예요? 유학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도리, 분이 여기 나오는 단어가 이제 분이가 나오고요. 신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리에 난처하다, 즉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난감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칠보산을 이제 유람하자는 이 본관의 말을 이제 의리에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장면이고요. 유배당한 선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비로서의 체면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한 말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원지라는 건 먼 지역, 즉 원방 또는 원역이라고도 합니다. 먼 지역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배지죠, 유배지. 거기에 쫓겨난 몸이 화자죠, 화자. 형승이라는 것은 이 풍광이 굉장히 뛰어난 곳을 형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는 일이 뭐 이런 얘기예요. 분이 여기 나왔던 의리 있죠? 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도리 이 말입니다. 이 미안하고 첨령에 괴이하니 첨령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보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참 괴이하다. 그건 뭡니까? 비정상적이고 별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거를 들어서. 그래서 마음에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못 가기로 작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중으로 너무 가고 싶지만 결국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주수는 주수입니다. 주수는 누구냐면요. 예, 본관 사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유배지 가면요. 예, 유배지에 거주하는 집이 있을 거니까 그 집주인을 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악양로 황강경은 왕등의 사적이요라는 옛 사례를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악양로 하면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한 누각입니다. 3대 누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황강이라는 지역에 이 경치 빼어나다고 합니다. 중국 후베이 성에 있는 지역이 이제 황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양로와 황강경의 이 풍광 아주 좋은 경치죠. 이 아름다운 자연 경치. 이 왕등은 왕호와 등자경을 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만 딴 거예요. 그래서 왕등인데 사적이다. 사적은 이제 이 사람들의 업적이요 공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악양로와 황강은 경치가 좀 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왕호라는 사람은 황강에다가 중루를 지었어요. 누각을 지은 거고 등자경은 이제 악양로를 다시 중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뭡니까? 풍류를 즐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적벽강의 제적이라는 것은요, 신선들이 라는 겁니다. 적벽강에서 신선들이 놀았는데 그 노름 중에 구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소는 이제 구양수의 구자와 소동파의 소자입니다. 그래서 구소인데 이 풍정 바로 풍류입니다. 풍류. 그렇죠? 어떤 그 정서 해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를 풍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벽강에서 신선 노름을 한 사람들이에요. 구양수와 소동파가. 그러니까 옛 사적, 중국의 옛 사적들을 근거로 충분히 놀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근거를 제시하려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김학사는 여기 누구겠어요? 당연히 화자입니다. 화자. 김진영이에요. 칠보산에 무슨 힘이 있으리요? 힘이 아니라 험입니다. 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꺼리고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혐오한다는 뜻이죠. 혐오. 그렇죠? 그래서 허물이나 거리낌, 흠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사 칠보산에 무슨 험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흠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칠보산에 놀러 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주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네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대화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 주수의 말하기 방식 볼까요?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유배 중인 김학사가 칠보산을 구경해도 된다라고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다른 인물들을 언급했죠.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네 사람이 벌써 나왔죠. 그래서 왕등과 구소, 그렇죠? 화자의 칠보산 유람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궁금증을 또 언급했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오답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정리한 거고요. 또 상대방의 역할과 본본을 언급해서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지위 언급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골라내실 수 있으시라고 믿고요.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가시면요. 그 말을 반겨 듣고 황현이라는 것은 이제 환하고 밝게, 그렇죠? 밝아졌겠죠. 왜냐면 앞에 반겨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추측할 수가 있죠. 더 모르는 단어라 하더라도. 자, 일어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으로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천만 봉우리가 화도강산 강경이라. 화도강산이라는 건 그림처럼 정말 강산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제 칠보산을 유람하고 있는데 이들의 유람을 하게 된 계기는 뭐다? 다른 사람, 즉 본관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관의 역할, 그 다음에 주수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중략입니다. 중략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매향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군산월과 기생 이름입니다. 함께 칠보산을 유람합니다. 자, 이 몸이 이런 곳이, 자, 작가요, 하자. 신선의 지경이라. 신선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이 신선의 지경이라는 것은 일정한 테두리의 안에 땅을 이제 지경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야? 신선들의 땅이다. 신선이 사는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도교 사상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교 사상이요. 그쵸? 유교만 나왔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자, 유교와 도교가 섞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도착한 곳을 신선의 경지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화자가 자연을 어떻게 해요? 탈속의 세계,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속세를 벗어난 세계로 인식을 한 겁니다. 또 전생의 인연으로 경구의 자취, 자, 경부라는 건요, 신선들이 읽는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글 자체를 자취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얻어졌다. 자업자득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글 한자를 잘못 읽어서 왜 그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선들이 옥황상제 앞에서 글 한자 잘못 읽으면요, 이렇게 귀향을 갑니다. 인간 세계로요. 그래서 전생이 그러한 연본으로 상서문, 그 실제적인 이제 작가의 그 생애를 본다면 상서문을 조정해서 스스로 죄를 얻었다는 거죠. 조정해서 상서문을 올린 것을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신선에 비유했다는 것까지 우리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에서 충분히 살펴보셨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 나왔죠, 그렇죠? 지상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지금 구분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람에 붙인 듯이 다시 이광경 보겠구나. 그죠? 이광경이라는 것은 신선의 그 광경. 그죠?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갑다. 뭐 이런 얘기죠. 연적봉 지난 뒤에 선녀를 따라가니, 선녀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신선사상에 지금 비유가 된 거기 때문에 기생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화봉 절바위는 청천에 솟아있고, 그죠? 봉우리가 이제 큰 바위가 푸른 하늘에 솟아있다. 우뚝 솟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관이겠죠. 또 배바위 서책봉.
안전에 눈앞에 뻗어 있다 말입니다.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배바위 그리고 서책봉. 그러니까 이제 서책 모양의 봉우리란 얘기고요. 배 모양의 바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니까 여정의 그 과정이니까 이런 거는 이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봉이 있었고 또 보살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전부 이게 뭐예요? 견문입니다. 견문. 그렇죠? 신선의 동굴이라.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신선이 나오는 건. 신선들이 살던 동굴이 있다. 그러니까 칠보산에 봉우리들을 쭉 나열하면서 좀 열거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매향은 자, 매향이가 이제 첫 번째 기생인데요. 술을 들고 만장원 한 곡죠. 노래를 좀 잘하나 봐요. 그렇죠? 예. 군사월, 군산월. 야, 군산월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앉은 모습이 아주 분명 꽃이로다.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매향이보다는 군산월의 그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지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꽃에 비유하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서 은유법이라고도 하고요.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써서 군산월의 인물됨을 지금 비유를 써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화자가 매향의 노래와 군산월의 검은고 연주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칠보산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호탕한 유배 생활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탕하다, 자기 과시가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유배 생활에서 이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파격이기 때문에 역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북청가도. 그렇죠? 예, 작년에는 정철의 작품이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가사가 분명히 나올 텐데 나온다 그러면 이 북청가도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대상이라고 충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매향이 군산월과 함께 칠보산의 풍경을 즐기는 자신을 또 신선에 비유했다. 그래서 만족해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동복판 검은고의 금사 비단실로 줄을 메워서 대 쪽으로 타는 모습이 그 고동도 참 곱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고 군산월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장면 여기까지로도 볼 수 있네요. 섬섬한 손길 꽃이 섬섬옥수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고운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손길 끝이 오색이 영롱하다. 그렇죠? 오색 빛깔이 아주 찬란하고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신선과 선녀가 모여서 즐기는 풍류에 지금 빗대면서요. 너무 어떻습니까? 유배 생활에서의 어떤 풍류, 낭만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다가 자부심 있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내 거동 전부 군산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완전히 빠졌어요. 군산월한테 화자가. 이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임금의 명령이 아무리 엄할지라도 반할 뻔했겠구나. 그만큼 뭐예요? 군산월에게 깊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절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웅들이 절개가 지킨 선비, 그렇죠? 굳은 선비가 지킨 선비가 없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웅 중엔 절개 굳은 선비가 없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말들은 사책, 역사책에도 있다. 그렇죠? 영웅을 지키는 선비들도 어떻습니까? 영웅 중에는 절개를 지키는 선비도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자기를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을 갖다가 변명하는 거겠죠. 그렇죠? 화자가 유배로 온 처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임금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웅절사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생의 아름다움을 지금 칭송하고 예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당대 사대부들이 화자의 유배 생활을 비난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비난거리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 읽으면은. 그렇죠?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 마음 단단하다. 내 마음 굳다. 그렇지만 군산월에게야 큰 말 할 수가 없다.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이 단단해서 너에게 큰 소리 치겠느냐라는 뜻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않으려 해보지만 이제 군산월에게 마음을 빼앗겨 큰 소리 칠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을 써서 고백적인 어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석이 이제 명확하게 될지는 않지만 이런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에 들어간다면 학교 선생님 강의에 맞게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그렇죠? 수능에서는 아마 보기가 나오면서 해석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이 해석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이제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요. 보는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런가. 서리법이 나왔죠. 그죠? 백호법도 나온 겁니다. 이천리 절세 중에 단정하게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천리밖이라는 건 유배지에서 단정하게 몸가짐을 이제 가지고 거적은 유배 생활이에요. 유배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주 모두 너 때문이다. 너 군산월 네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양금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악기를 파한 후에 악기를 끝내고 연주를 마친 후에 이제 어디로 와요? 절집으로 옵니다. 절집으로 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 누가 있냐면 산승이 나타납니다. 산승은 산속의 절에 사는 승려겠죠. 찬물은 이제 차하고 예, 먹을거리 간식을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소. 정결하고 향기가 있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면서도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자가 산수교육을 마치고 내려온 다음에 예, 어때요? 절집에서 산승이 주는 찬물의 이 정결함과 향기를 높이 평가했죠. 예, 후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유배를 오게 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화자는 이 두 기생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하고 여운이 아직 화자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지 어떤 그 유배로 오게 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 이거는 억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시면 이제 다시는 기생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과의 풍류를 즐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튿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호상대에서 놀던 일이 이 칠보산을 찾아 이제 호상대에서 놀던 거예요. 전생인가 몽중인가? 전생의 일인가 아니면 꿈속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렇게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경무를 예, 완성하고 안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임금 덕분에 운명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임금 덕분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화자는 자신 유배를 왔음에도 이렇게 멋진 경치를 유람할 수 있는 이유를 임금과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명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혜의 이 행적이 이럴 줄 알았던가. 서리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풍류를 즐긴 화자의 만족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아주 호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만족한 거죠, 대단히. 흥진은 이제 흥이 다하여 돌아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순호. 예, 관가에 딸린 관노의 우두머리를 이제 순호라고 합니다. 분부하되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준지 순호인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수노입니다. 노비예요. 칠보산 유산시라는 것은 산으로 놀러 다닐 때 본관 사또가 보내기로 보냈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생을 또 데려갔으나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호화 한중 불안하다. 너무 호화롭고 한가했지만,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는 지위에서 기생이 못 올게 할 것이다라고 결심하는 장면. 그러니까 결국은 유배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기생과 함께 산수유람을 다닌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자기 나름대로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지금 제시한 부분이고요. 화자가 칠보산 유람을 다녀온 호화 한중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통해서 사대부로서의 체면, 바로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풍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출제 요소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선비만 데리고서 시주에 기록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선비만 데리고 가서 시와 술을 즐길 것이다. 이 풍류를 즐길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산의 그림돼서 술잔에 떨어지고, 자, 청산이 이제 그림이 되고 은유법입니다. 녹수 시냇물은 뭐가 돼요? 길이 되어서 비유한 겁니다. 종이 위에 단청이라 여러 가지의 그 빛깔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아름답게 풍류적으로 선비와 시와 술과 이런 걸로만 정상적인 사대부로서의 풍류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종이 위에 마치 단청을 칠해 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살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악구절과 대꾸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비유가 은유법을 각각 이렇게 쓰였네요. 세 군데요. 이렇게 비유도 찾아주시고 대꾸법도 찾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군산월의 노기홍상은 이제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이제 노기홍상이라고 합니다. 깨었구나 꿈이로다. 근데 이제 깼어요. 이제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예, 그래서 군산월의 고운 차림을 깨고 나니 예, 꿈처럼 예,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예, 허망하다는 거죠. 이제 소위 꿈의 의미는요. 예. 자, 4페이지 이제 마지막 정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예. 갈래는 이제 장편 유배 가사입니다. 그리고 양반 가사, 기행 가사고요.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한양을 떠나 함경도 명천 북쪽으로 유배를 가게 된 예, 그러한 유배 생활에서의 체험과 견문, 여정을 노래한 겁니다. 기행 가사예요. 여정, 견문, 감상,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음보 1구씩 1026구의 장편 가사입니다. 그래서 1조는 3, 4조, 4, 4조. 뭐 이거는 모든 가사의 특징이고요. 주제는 이제 유배지에서의 풍류,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출제된 부분에서는요, 예, 풍류 이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고 체험적이면서 회고, 풍류, 사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정리하시고요.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인 묘사 서술을 통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까지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는 북간, 함경도에 있는 칠보산을 유람하게 된 계기예요. 또 견문, 감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기획문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어요, 작가가. 그래서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지금 명천후 유배된 경험을 노래한 겁니다. 또 자신이 올린 상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배 현실에 대한 불만도 또 현실 복귀의 열망을 노래하는 대신, 그렇죠? 유배 생활에 느끼는 풍류와 여유로움, 흥취를 노래했다는 거, 호탕한 유배 생활을 과시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 대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열망, 복귀로의 열망 대신 풍류, 여유, 흥취, 호탕,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모와 동그라미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다른 유배 가사와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만원사라는 유배 가사를 봤죠. 처절한 귀양자리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 추자도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대조할 수도 있으니까 만원사도 제가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검색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유배 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당시 사대부들의 비난을 의식해서요, 작가는 체면을 앞세워 풍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은풍농월로 이제 소일하고 있죠. 기녀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유배 가사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만원사의 작가가 배소에서 귀양지에요, 고초와는 완전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인들의 조상들의 유배 생활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또 여정에 따른 견문, 감상, 기획문의 3요소예요. 그렇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사, 본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결사. 그렇죠? 우리는 지금 북간에서의 칠보산 유람, 본사 두 번째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매오피,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로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과는 이제 이름난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화자에게 산수경, 그렇죠. 금강산과 비교했으니까 맞습니다. 또 김학사는 이제 고사 인물을 제시해서 산수규정을 재차 권했다. 이제 김학사가 아니라 본관이 이제 재차 권한 겁니다. 화자는 산수규정에 대한 권유를 거절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도의와 타인의 비난을 근거로 거부한 거죠. 그렇죠? 신선의 지금 뭡니까? 화자가 꿈속에서 이룬 것을 의미하죠. 아닙니다. 7%에 도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꿈속이 아니에요. 자, 화자는 이제 역사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죠. 그렇죠? 영웅 중에는 절개 굳은 선비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책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혜는 아름다운 장소로 화자가 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혜는 유배지예요. 유배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아름다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향점은 아니죠. 지양을 해야 되겠죠. 화자는 이제 산수구경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가고자 하는 계획 아니죠. 그렇죠? 다시는 지휘하여 기생을 못 오게 하는 것으로 다짐하면서 반성합니다. 그렇죠? 자, 화자는 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풍류를 즐겼던 모습을 떠올렸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군산의 고운 차림을 깨고 나니 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화자는 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풍류를 즐겼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풍류는 맞는 겁니다. 군산의 고운 차림 이런 것들은 풍류에 해당되니까요. 또 칠보산의 경치를 꽃에 비유했죠. 화자의 감탄을 들었냐?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군산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탄한 겁니다. 경치를 비유한 게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시험에 함정 문제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이제 산수구경을 재차 권한 것은 이제 김학사가 아니라 본관이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주수 있죠. 주수, 주인도 있다라는 것까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북청가라는 중요한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북청가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장면이 시험에 출제될 요소가 농후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전짐을 본다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능특강에 나온 작품 자체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